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토지이동의 분할부터 배웠거든. 분할은 시험에 나올 때 일단 여기에 나오는 5개 요거 있죠. 요거 60일이다. 요거는 이제 요거 날짜는 그대로 딱 가지고 갑니다. 분할을 왜 하느냐? 법에서는 4개를 명시해 놨어요. 1. 소유권 이전 매매하기 위해서. 2. 두 번째 할 때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3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요거는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에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분할의 의무 있는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가장 쉽게 과수원의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합병이거든. 그 합병도 날짜 60일은 말 안 해도 되고 2개를 외우는데 우리나라 지목 중에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 합병을 했을 때 신청법이 12개입니다.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대방, 하천,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공원 이렇게가 12개가 있는데 안 외워도 돼. 그냥 12개 중에 홀수는 낱말이에 홀수는 없다. 요것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의 제한은 시험에 3년에 한 번 나올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첫 번째, 양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는 기본으로 해결이 되어진 것이고, 권리를 갖고 낼 때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의 지역권 등기 외의 등기는 합필할 수 없다. 다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과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키는 있잖아요. 저당권은 X입니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O입니다. 성역지는 O입니다. 요역지는 X. 그럼 여러분들 압력, 가처분 이런 거는 합필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이죠. 우리 법에서 지목 변경의 대상은 3가지를 정해놨어요. 하나는 국토유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그게 하나. 두 번째는 건축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하나는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로 전부 다 합병을 할 때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세 번째는 그냥 도시개발 사업 뒤는 신경 쓰지 말고 도시개발 사업 사업자가 들어가면 편리를 다 봐준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냥 60일만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죠. 바다가 육지되는 것은 신규 등록입니다. 60일. 육지가 바다 되는 것은 등록 말소입니다. 다시 육지가 되는 것은 회복 등록입니다. 그럼 처음에 첫 번째 딱 조심해야 될 거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이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토지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90일 이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권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복 등록은 직권을 하는 겁니다. 신청사항 이단이다? 아니에요. 오케이? 그게 이제 키고, 그 다음에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알려주면 돼. 통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거든.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하고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 이내 하고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산금 산정은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며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을 해. 그럼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의신청은 1월
납부는 6월, 지급은 6월. 이의신청은은 지력소관청에다가 하고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 지적 정리, 키는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이러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아까 예외가 있었을 때 실효리서는 승인을 받는데 합병을 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변경된 승인이 필요가 없어. 청사는 안 해도 되는데 청산금 하는데 오차 허용 다시 축척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잖아요. 이내. 그럼 면적의 정감이 적으니까 안 하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하면 안 하고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 점유자가 하는 겁니다. 지력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거든. 그래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이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이고 그 지역의 주민이 5명밖에 안 된다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상식으로 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 지분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 기타 지력소관청 회의에 붙이는 사, 그렇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록상 정정이거든. 그 풀 때는 이렇게 딱 하세요.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어. 바로 잡는 게 등록상 정정입니다. 그럼 바로 잡을 때는 항상 신은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냐?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 시험에 안 냅니다.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 그러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직권을 할 수 없어.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할 때는 이해관계의 성락서 또는 판결서를 첨부해야 되고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들을 첨부해야 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으로 안 되는데 이해관계는 없다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9개가 있는데 8개만 외우면 되거든. 1.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들어간다.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지적위원회 의결 등기관의 통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그렇게 딱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를 정정을 할 때는 첫 번째, 이게 등기된 토지인지 미등기 토지냐. 그러면 등기됐다면 신청도 되고 직권도 돼. 미등기는 직권은 안 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 그럼 여기서는 서류를 갖고 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거든. 그럼 등기부 보고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가 딱 넣으면 등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등기필 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그 4개 중에 1개를 갖고 하면 됩니다. 미등기는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신청을 하면 돼. 오케이? 네. 그럼 그까지만 다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자, 다음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되어졌고, 자, 그럼 이제 제 손을 보세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은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대위 신청해 줄 수가 있거든. 그럼 대위 신청해 줄 사람은 4명입니다. 처음에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는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그래하고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그 도시개발 사업할 때 신청은 지력소관청에다가 하고 기간은 15일이고 파산을 했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하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 착공이 아니고 시작 준공. 그 정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좀 전에 했거든. 소유자 정정을 했거든. 그러면 소유자 정정이나 소유자 정리나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요런 말만 조심하세요. 토지 소유자 이라면 등기 이래 됩니다. 요걸 토지에 표시하면 OX다 X.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등기인데 그 소유자 앞에 신규 등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글자로 봐서 국유재산총괄청이라는 말이 국유지지, 국유지. 그러면 등록 안 된 토지는 국유지로 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지력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력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봤어. 그럼 일치하면 끝.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마다 있다. 그러다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촉탁 소유자 통지거든. 그 등기촉탁은 흐름을 잘 파악을 해요. 등기촉탁이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으니까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리는 게 등기촉탁입니다. 그러면 등기촉탁이라는 개념 속에는 현재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 안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어. 근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촉탁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하. 법에 있잖아요. 토지 이동 중에 이래 나오거든. 등기촉탁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이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등기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등기촉탁은 위로 올라가는 게 등기촉탁입니다. 오케이? 네. 소유자는 올라간다, 내려온다, 그럼 소유자는 등기필 통지에서 쓰는 말입니다. 오케이? 네. 다른 말로 말하면 등기촉탁은 토지 이동이 있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 소재 지분 지분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을 때 하는 게 등기촉탁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등기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지력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를 갖고 풀면 돼.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알린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알기 때문에 안 알려. 그럼 대위 신청했거나 사업 시행자가 했거나 직권을 했거나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그렇게 풀면 됩니다. 아까 이 말은 안 했는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지력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항상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다.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맞죠? 네. 그런 거는 당연히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래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말 안 했네요. 그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 그 통지 시기, 날짜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월. 여기서 완료입니다. 신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그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생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